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물 경제가 악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곧 경제 활동이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가 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지금 시장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에서 2%가량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다우와 S&P가 2% 넘게 그리고 나스닥이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 정부의 부양 기대감에 오늘 또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기대감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고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이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 차장님 함께하시고요. 네, 엔젤 트레이더님은 화상으로 함께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준 차장님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이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또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주말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1시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내일 주말 계획도 좀 즐겁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젤 트레이더님 인사 나눠보죠.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또 방송국이 아닌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코로나19도 이번 봄비와 함께 깨끗하게 사라져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매매를 지금 현재 방송 중에라도 제가 좋은 포지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촉촉하게 봄비가 내렸는데 오늘 좀 기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 끝까지 좀 공부도 하시고 같이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합니다. 엔젤 트레이더와 오늘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퓨처손 엔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1004번 누르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28% 상승입니다. 2,8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8,82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0.7% 하락세입니다. 2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9% 내림세입니다. 1,71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1.089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은 어제에 이어서 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이제 메인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5월물에서 6월물로 좀 넘어갔는데 6월물도 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준 차장님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시장은 오늘 오전부터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그 렘데시비르가 약간 약효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좀 이런 언론에 이렇게 누출이 되면서 좀 시장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켜준 면도 있고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그 봉쇄령을 약간 해제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미국 쪽에 이런 코로나에 대한 또 이런 불안감이 또 해소시켜 주면서 안 그래도 증시는 지금 계속 좋은 쪽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뉴스들이 조금 더 기분을 업 시켜준 거죠. 근데 오늘 안 좋은 뉴스도 되게 많거든요. 중국의 이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매우 안 좋게 나왔는데도 아예 그쪽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좋은 것만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지금 악재, 호재 다 있는데 시장은 좋은 쪽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그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중국의 GDP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죠. 4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 플러스로 마쳤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좀 호재만 좋은 뉴스들만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도 장 초반부터 지금 1%, 2%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 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희망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2.37% 상승해서 24,095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해서 2,857선으로 3,0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1.3% 상승하면서 8,64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전문가님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렘데시비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장 개장하자마자 500포인트가량이 뛰면서 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외신 소식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만 해도 8.65%가 상승을 해서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한 1월 31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이때가 64달러 선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83달러까지 약 20달러 정도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외신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경제 재개를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Opening Up America Again, 미국의 재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증상에 대한 지침, 확진 케이스에 대한 지침, 이 병원에 대한 지침,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개별 주들의 주지사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침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절대 권한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주정부 단위로 질병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스테이트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도 스테이트, 주정부에 대한 표시를 좀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보시면 크게 페이즈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 3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침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와 지역은 개인의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취약계층은 자가격리를 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자제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Return to work in phases 이렇게 가능하다면 단계별로 일자리로 돌아가라 라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도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그 모임의 규모가 50명으로 제한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 보면 거의 모든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재개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인구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최대한 모임을 자제는 하지만 몇 명 이상 이렇게 모임을 자제하라라는 특정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단계가 좀 넘어갈수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상화 시기는 따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들을 진행할지 말지는 주지사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재개를 반대하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서는 이 지침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미국 경제도 얼른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실물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데요. 보시면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수치가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수치가 1976년 문화 대혁명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무디스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4.6% 그리고 UBS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5%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아울러 산업 생산 수치도 작년 동기 대비 1.1%가 감소했고 예상치인 마이너스 10%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5.8%를 소매 판매 지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중국 경제 정상화를 가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 경제도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올 한 해 경제 성장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막대한 재정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사람들은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유가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에도 원유 수요 감소가 하루 2,900만 배럴까지 예측이 되면서 유가가 $20 선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추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양국은 석유 시장을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오펙 플러스 및 다른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추가적인 감산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빈 살만 장관이 이 오펙 플러스 합의한 날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감산 규모를 6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렇게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네, 이 블룸버그 사이트를 보시면 유가가 만약에 현재 상태에 머무를 경우에 러시아가 석유 수출 시 얻는 이익이 배럴당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움직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원유 감산에서 큰 딜, 이 빅 딜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관련 소식 들려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아까 개장 때 전해드렸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관한 뉴스인데요.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어제 장외 거래에서는 16%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9%, 약 8%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임상시험 결과가 실험 참가자들의 열과 호흡기 증상이 아주 빠르게 회복됐다고 나와 있고요. 또 환자들이 투약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고 사망자는 중증 환자 125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길리어드 측은 아직 안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워낙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지대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길 바라보면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준 차장님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엔젤 트레이더님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와 관련한 이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장 막판에 또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방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와 관련한 또 호재가 전해지면서 상승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갭 상승분은 거의 다 되돌리기는 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2850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엔젤 트레이더님 다운 주셨고요.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한번 주실까요? 네, 오늘 미 정신의 경제 활동 정상화 또 기대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희망에 힘입어 세계 증시가 급등 랠리를 펼치며 미 정신은 지금 2주 연속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방금 앵커님 또 말씀하셨는데 미국 바이오 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도 투자 심리를 극적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16일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서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단계적 방안이 담긴 경제활동 재개의 지침을 발표한 것도 미 증시 상승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서는 오전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일봉을 보시면 2주일째 지금 계속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너무 지금 심리 기대에서 너무 지금 상승을 올라와서 윗꼬리를 많이 남기고 내려오는 자리라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일봉상 2884, 85자리가 지금 저항 자리였는데 그 저항 자리를 정확하게 지금 맞고 지금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2844 이 자리, 2844 자리가 아마 싸움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2844 이 자리가 오늘 저까지 지금 2837이 무너지면 아마 지금 밑으로 2820까지도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자리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엔젤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지금 2844 자리에서 좀 이 싸움이 격렬하다라고 하셨는데 2844선이 무너진다, 2837선이 이탈을 한다면 더 아래까지 하방으로 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 봐도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매수보다는 매도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또 엔젤이 또 말 끝나자마자 지금 2839 자리를 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자리 같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지금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또 매도를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고, 또 손절 잡으시게 되면 88, 한 20 정도에 손절 잡으시고, 보시려면 오늘의 지금 저가죠. 8764 자리, 죄송합니다. 나스닥을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죠. 3837이 무너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리 2820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매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37선 무너진다면 282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게,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자, 준 차장님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거 그래프 잠깐 보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신규 확진자나 이렇게 사망자 추이가 좀 깨끗하게 나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스페인인데 오른쪽 위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줄다가 갑자기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조금씩 이렇게 둔화세는 보이는 듯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4천 명 근처대로 또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인데
파란색이 이제 미국 신규 확진자거든요. 네. 이게 지금 4월 한 10일쯤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가다가 이제 14일부터는 다시 또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봐도 지금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 대선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벌써 경기 활동 이제 재개를 지금 한다고 했고 뭐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은 이제 뭐 트럼프가 좀 성숙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지사들한테 네, 네. 약간 판단을 약간 하는데 이런 걸 네. 또 호재로 생각하는 아. 그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 호재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듯이 항상 모든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왔죠.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그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네. 지금 렘데시비르가 뭐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안 그래도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좋은 뉴스만 찾고 있었는데 이것만큼 큰 호재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뭐 GDP 성장률이 지금 40몇 년 만에 네.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네.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소진이 됐다. 그래서 뭐 750만 개의 기업들이 이제 파산 위기에 몰렸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곧 트럼프에서 다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이 생기면서 또 그런 안 좋은 그런 뭐 파산 얘기는 또 싹싹 없어지고 사실 그리고 길리어드사의 이 치료제 효과 얘기도 사실은 뭐 이게 언론에 먼저 유출이 네, 먼저 네, 됐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시간의 거래에서 16% 이상 네.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뉴스가 나온 대로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고 네, 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다라고. 네, 부작용도 있고 뭐 또 이게 의학 용어가 있어서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통계적인 오류가 약간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런 거 지금 신경 없어요. 네. 그냥 일단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매일 이 코로나 얘기 약간 지침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되게 큰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달러는 그렇다고 또 약세로 가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그냥 위험 선호 영상, 그냥 지금 안 타면 더 이상 저점을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타야지 이게 지금 V자 반등을 그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안 생기고 주가 하락에 대한 면역이 생겼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하락은 전혀 무서운 게 아니다. 뭐 부양책이 나올 거고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게 그냥 다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악재보다도 조금이나마 호재가 있다면 이건 오를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은 조금 꺼질 위험이 있고 사실 지금 제 생각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불안함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건 끝났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뭐 사망자가 얼마가 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막 급증할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뭐 정체가 보이거나 네네. 좀 약한 둔화세를 보이거나 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더 증가를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이미 코로나는 저희가 이미 면역이 됐다고 보고 네. 이제 코로나에 대한 2차 여파, 뭐 실물 경기 충격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에 대한 하락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상승장이다. 네, 이제 실물 경기 여파가 진짜로 오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런 경기 쪽으로 진짜로 이렇게 실물적인 그런 충격을 저희가 느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증시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기대감에 올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와도 어떻게든 좋게 해석을 하려고 시장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당분간은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아까 또 중국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중국도 글쎄요, GDP 44년 만에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또 보면은 이 3월의 산업 생산이랑 이 소비 부분은 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네,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사실 약간 조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건 있는데 다른 지표들은 사실 되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다들 예상하기는 4월 달은 이거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사실처럼 그렇게 그쵸,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네. 4월 달은 뭐 100% 이거보다
뭐 훨씬 더 네. 뛰어난 뭐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뭐 보이고 있고 또 중국에서 계속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계속 발표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 사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미국 증시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뉴스인데도 전혀 뭐 미국 증시는 뭐 오늘 오전부터 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그냥 다들 뭐 중국은 지금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여도 문제가 아니다. 다음 달에는 훨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S&P는 2,834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37선이 무너지면 2,82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략 드렸는데 함께 계속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메인 월물이 6월물이 돼서 지금 5월물은 18달러까지도 아까 장중에 무너졌었고요. 지금 6월물 25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 어떻게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관망 주셨네요.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가는 500 플러스에 지난 일요일 97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죠. 그 외 산유국들도 뭐 추가 감산에 동참할 예정이고 5월부터 발효되는 이번 감산안은 엄청난 감산 규모 덕분에 역사적인 결정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유 시장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감산이 발표되었던 일요일에는 원유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 날인 월요일도 부활절로 상당수의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감산 할부 발표에도 상승하지 않았고 주중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주말에 발표된 감산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산유국들에게 유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자기 희생, 즉 주요 산유국들이 각각 1일 200만에서 약 5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부담한다면 시장을 흔들어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또 중앙 집권화된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감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자국이 손해를 입는 와중에 경쟁국이 또 수익을 얻는 상황을 바라는 국가는 또 없겠죠. 시장이 일요일에 감산 발표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 감산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유가는 현재 하락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물은 지금 18불 밑으로까지도 지금 갔다가 잠시 지금은 살짝 지금 반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엔젤이 봤을 때는 6월물 같은 경우는 당분간 23불에서 30불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불에서 30불 사이에서 지금 보는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또 일요일인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오일은 지금 관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5월물은 18달러 선까지도 깨졌습니다. 17.93달러 지나고 있고 6월물 같은 경우 25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망 의견 일단 주셨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준 차장님도 오일 관망 주셨네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혼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매도를 드셨으니까 혼자서 네.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 물어봐도 될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계속 매도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월물이 갭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가는 사이에 사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5월물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6월물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갭을 맞추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매도를 또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또.
근데 이게 지금 5월물이 지금 가파르게 빠지는 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아마 어제부터 아마 롤오버를 많이 했을 텐데 롤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6월물 그렇죠.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5월물을 매수 포지션 가지신 개인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당연히 저점 근처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5월물을 청산 매도세가 그냥 계속 나오면서 5월물 쪽이 조금 급하게 빠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철도위원회의 회의가 21일 날 네네. 다시 이제 또, 14일 날 불발돼서 뭐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1일 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 하나가 그 코노코 필립스라고 미국의 메이저 또 그 원유 업체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자발적으로 20만 배럴을 감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쪽 분위기 자체가 우리들이 이제 나서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는 파국이다. 네, 이거는 진짜 원유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런 이런 뭔가 뭐 액션을 안 취하고 상대방만 탓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지금 생긴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지금 감산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무럭무럭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21일 날은 이런 시장의 이런 자연적인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철도위원회에서 뭔가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 회의는 진짜 조금 기대를 해도 될 만할 것 같아서 네, 조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섣불리 어떤 포지션을 잡기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웨이앤시를 들었는데 네, 좀 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말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렇지. 저는 항상 뭐 요즘 원유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그쵸. 드리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회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관망할 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21일에 예정돼 있는 철도위원회 이 회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준 차장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일단 두 분 모두 관망 의견 주셨다는 거 좀 확인을 해드리고 지금 5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CNBC 외신 사이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이슈가 걸려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약물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주의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프리스의 분석가인 마이클은 이 길리어드의 주가가 이처럼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인 것은 만약에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점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JP모건은 비록 이 약물이 입증되지 않았고 약물 치료 후보군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바클레이즈 역시 고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지금 아까는 7%대였는데 바로 8.5%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형 투자 은행들과 자산 운용사가 너도 나도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주가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는 유의해라.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는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또 모 포털 사이트에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분석가들의 의견을 생각해서 투자를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라면 분명히 이제 뭐 월요일 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뉴스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제약주를 안 사는 게 좀 후회가 되는데, 네, 분명히 뭐 월요일 날 제약주가 많이 오르겠죠. 네, 근데 그게 좋은 건가 지금 사실 진짜 지금 그 당사에서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의 아니라고. 효과가 아니다. 조금 약간의 뭐 부작용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투자자들은. 맞아요. 그냥 효과가 있다 아마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제약주에 대한 그런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네, 지금 네. 코스닥도 그래서 엄청 오르고 있고 맞아요. 한데 진짜
지금 약간 그 옛날에 가상화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 뭐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개발만 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막 벌써 그 회사의 주가는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 회사 자칫 거기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게 아마 회사도 그런 약간 역효과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쵸, 주가 오르는 게 맞아요. 너무 그냥 신기하고 네, 네. 지금 사실 주식 오르는 것도 조금 신기한 양상이거든요. 특별히 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진짜 면역이 돼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악재 같은 거는 전혀 뭐 영향을 못 주는 양상이라 네, 조금 불안하긴 하는데 계속 주가는 오르니까 참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관련해서 자꾸 요즘에 테마성으로 돌다 보니까 좀 물리는 부분들도 많고요. 좀 위험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가 1800선에 거의 다가가다가 다시 또 저항을 맞고 꺾였습니다. 지금은 1706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엔젤 트레이더님부터 전략 주시죠. 네, 지금 뭐 금시장은 사실 전반이 지금 뭐 품고 있는 사실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1700선을 한참 뛰어넘었으니 원래 안으로 1900선을 넘겨서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봉쇄되었던 미국 경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연 금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21조 달러의 규모의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자택 대기름과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질문이 사실 아닐 수는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또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금의 상승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거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은 의료진이 내놓은 견해에 따라 하루하루 변화하는 조건적인 경제 재개가 될 것이고 또 그러는 와중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일자리 감소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또 그리고 또 정부의 현금 지원은 또 충분한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안전자산으로의 금에 힘을 실어주는 강세 신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금선물은 당분간 1700선에서 1800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금선물이 1800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기술적 저항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 11월 달입니다. 그게 기록했던 1797. 금방은 아니지만 이번 달 중에 제가 봤을 때는 1800선에 아마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금이 지금 170607 자리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00선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1700선 이 선이죠. 이 선에서 내려오면 다시 지지받고 저는 상승할 것이다. 어디까지 보냐? 1800까지는 당장은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1700에서 1800 사이를 지금 금이 움직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허리 부분 1700만 20, 30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골드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를 잡을 만합니다. 1700 04까지 내려와도 매수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으로 좀 쏠림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골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고 일단 그래서 당장에 지금 1800까지 단번에 가기는 힘들겠지만 1720선, 30선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1706선 지나고 있는데 1704달러 정도에 눌려줄 때 그때 매수 본다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준 차장님도 같이 매수 의견 주셨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뭐 1780에도 매수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뭐 그냥 네. 박앤세일이죠, 뭐. 근데 지금 이게 박앤세일이니까요. 연 차트를 요 보시면은 네. 지금 2008년 이제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2배 네. 조금 넘게. 근데 이런 양상은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 돈을 더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순리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당연히 이런 변동성 뭐 차익 매물도 계속 뭐 어느 정도 이익 본 사람들은 나올 거고 네. 이런 출렁거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1800은 그냥 무난히 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1800뿐만이 아니라 1900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서 네, 저는 일단 1700 뭐 당연히 1700이 네, 지금 네. 좀 중요한 또 지지선 역할을 할 테니까 이걸 또 깨지나 안 깨지나 이런 거를 네. 보는 것도 뭐 이렇게 단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냥 매수가 답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700선 넘어서 1800, 190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또 그와 이 상대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유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유로는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27% 상승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엔젤 트레이더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증시는 오늘 뭐 초반 유럽 주요 지수들과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은 3% 내외 지금 랠리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또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7%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마크롱 또 프랑스 대통령이 회원국의 연대 보증으로 유로존 공동 채권인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자고 또 주장을 하면서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탄력을 받고 있고 또 이에 또 유로존 공동 채권의 수혜를 또 입을 것으로 또 예상됩니다. 그래서 엔젤이 봤을 때 GDP 대비 부채율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향하고 있는데 이에 아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점에서 또 유로 FX 같은 경우는 1.08 900 고점을 찍고 1.08900이죠. 네, 고점을 찍고 현재는 조정받는 구간이라 현재 봤을 때는 1.08730만 잘 지켜준다면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08730 이 자리가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매도다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어서 엔젤은 지금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젤 트레이더님 오늘 관망 의견을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도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조금 더 가깝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은 1.08880 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1.08730 지켜준다면은 그렇게 더 아래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관망 의견 주셨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준 차장님은 매도 주셨어요. 네. 지금 증시는 오르는데 보통 증시가 오르면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약간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달러도 그렇게 약세를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아마 투자자들은 이렇게 증시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이렇게 늦기 전에 더 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실물 경기 기업들이나 그런 데는 유동성 지금 단기 유동성 확보가 좀 시급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달러 수요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달러의 좀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기 유동성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달러는 필요할 테고 그리고 유럽 쪽은 지금 이렇게 미국 쪽만 보면 그렇게 하지만 유럽 쪽에 보면 유럽 쪽은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재무 건전성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최악이고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유로는 사실 올라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달러 지지와 달러 수요
그런 거랑 유로 쪽의 그런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유로는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는 일단 지금 상황이 워낙에 안 좋죠. 뭐 아까 엔젤 트레이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이 부채율 지금 150%, GDP 대비 150%에 달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글쎄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 차장님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은 암울하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의견 좀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흘러갈까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제 점점 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꾸 되도 않는 지금 코로나 본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독일하고 그런 나라들이 그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를 근데 자꾸 그렇게 남부 쪽이 이렇게 재정이 그쵸, 다들 안 좋고 네. 하니까 그쪽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독일하고 네덜란드 뭐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거를 그쵸, 할 그게 아니고 근데 뭐 남부 쪽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유로존이 깨지지 않는다 이러는데 사실 유로존도 저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 의구심이 지금 영국도 이미 나갔잖아요. 이런 네, 나라들이 맞아요. 지금 계속 북부 쪽은 불만이 쌓이고 있거든요. 결국 남부 쪽의 재정 위기를 북부 쪽에서 맞아요. 항상 다 계속, 커버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약간 그런 감사함과 비슷하게 북부 쪽도 가만히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사우디나 러시아처럼 언젠가는 그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네네. 이런 식의 이런 태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유로존은 네네. 길게 보면은 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로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 저희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빠르게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주의 블라시오 시장이 코로나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 콘서트와 축제 및 기타 이벤트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한 5분 전쯤에 속보로 전해지면서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외신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재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바로 어젠데요. 블라시오 시장이 우리는 똑똑해야 한다. 우리가 뭐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거를 사랑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평생 못 즐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뭐 시민들 여러분들 측면에서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뉴욕주는 또 5월 1일 미국의 경제 재개에 강력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관심 있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미국의 확진 케이스가 지금 67만 명으로 어제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사망자는 33,286명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뉴욕주가 이쯤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분포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5월 1일 경제 재개는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부분 좀 해결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83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구리를 차월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쭤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 질문해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엔젤 트레이더님. 네, 엔젤입니다. 네. 지금 구리를 차월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5월물은 2.3425선 그리고 6월물 2.3545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6월물 매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구리 차트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리는 뭐 경제 지표의 뭐 신호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살아나기 전에 구리가 먼저 살아나겠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저번 주에 구리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일주일 전인데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습니다. 좀 상승을 좀 많이 올라갔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크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안 맞겠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리는 조금 더 아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시고 준 차장님도 빠르게 한번. 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원월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차월물로 매수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요즘 최근에 구리가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최근 또 조금 올랐어요. 급등한 감이 있어서 이거보다 한 템포 조금 눌러줬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중국 특히 중국 쪽에 인프라 쪽으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갈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 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하는 것도 뭐 약간의 뭐 감내할 시간이 필요할 수는 네네. 있겠지만 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막 말했잖아요. 네. 물려 봐야지 이제 내게 된다. 이게 딱 맞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은 올라가면 더 올라 그쵸, 이거 그쵸. 언제 내려오겠지 그쵸, 그쵸. 이러다가 못 잡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 못 잡고 그래서 그냥 생각났을 때 들어가서 물려도 그냥 참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근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좋다고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먼 월물로 차월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자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